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5 먹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던 마마보이와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전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결혼 후 최악의 모습으로 바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남편이 연애할 때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남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저한테 맞춰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고집이 거의 없고 제가 하는 건 뭐든지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는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 저를 좋아해서 맞춰주고 배려해 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식사 메뉴도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건 다 좋다고 했어요. 여행지를 가도 제가 고르는 곳은 다 좋다고 했고요. 옷을 같이 사러 가도 제가 골라준 옷은 다 예쁘다고 군말 없이 입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싸우거나 부딪힐 일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몹시 무던한 성격이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제가 하는 건 다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원래부터 자아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런 남편의 성격은 어머님이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아직까지도 남편을 아기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려고 하시고 남편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 보니 그게 익숙한 사람이었죠.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약간의 힌트는 있었어요. 그 힌트를 흐린 눈으로 지나쳤던 건 제 잘못이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어머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고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도 다정하게 인사를 하셨고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료 주문을 하려는데 나는 카라멜 마끼아또 해야겠다. 그거 너무 단 거 아니니? 너 요즘 단 거 너무 많이 먹는다. 그냥 라떼로 시켜. 시럽 안 들어간 거. 아, 그럴까요? 그럼 난 카페라떼. 어머님의 말에 남친은 약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메뉴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카노 할게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정민이한테 들어보니 성희가 약간 감기 기운 있다고 하던데. 네? 아, 심한 건 아니고 살짝요. 그럼 유자차 시켜. 감기에는 유자차가 좋아. 웃으면서 제 메뉴를 마음대로 바꾸고 주문하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니 저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간단하게 결혼 관련한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봐둔 신혼집이 있다. 오, 정말? 어딘데요, 엄마? 어머님이 말하신 곳은 어머님 댁과 같은 동네였어요. 저도 어머님이 말하신 아파트가 어딘지 대강은 아는데 저는 좀 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으니 감사하게 받겠지만 위치가 저희 회사에서는 꽤 멀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제 회사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고 싶었기에 어머님께 그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아, 근데요 어머님, 그 동네는 정민 씨랑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좀 멀어서 저희는 회사 근처 동네로 찾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이 웃음기를 살짝 거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리지 않니?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봐둔 동네는 10분이면 가는 동네라서. 어디? 제가 동네 이름을 말하자마자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거기 별로다. 동네 분위기도 별로고 밤에도 시끄러워. 그리고 내가 집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알아서 구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저도 더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성이 네가 말한 동네는 결혼해서 살만한 데는 아니야.
학교도 멀리 있지? 결혼해서 살 집은 길게 보고 골라야 돼. 당장 회사 좀 가깝다고 아무 동네나 하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 알아봤을까? 그냥 내 말대로 해. 그게 제일 나으니까. 그 말에 남친도 웃더라고요. 역시 우리 엄마야. 자기야, 엄마 하라는 대로 하자.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게다가 엄마가 어차피 해주시는 집이고.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냥 네, 그러고 말았죠. 한편으론 어머님 말 맞다나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이니 그냥 감사하게 받자는 생각도 있었어요. 집 해주시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머님 덕에 쉽게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어머님이 어디 가서 식사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성희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 가세요. 아휴, 내가 며느리 맞이하는 기념으로 밥 사주려고 하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걸 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너 먹고 싶은 거 솔직하게 얘기해.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툭 터놓고 다 해도 돼. 아, 네.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가 엄청 열려있는 분이라고 잘 그러셨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느꼈는데요. 백날 제가 말하면 뭐하나요. 결국 어머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걸요. 어쨌든 그날 저는 식사 메뉴를 고민하다가 소고기 드시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친도 좋아하는 메뉴고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면 고기 드시러 가실래요? 여기 근처에 암소 한우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고기? 근데 내가 어제 모임이 있어서 소고기 먹었거든. 그것보다 차라리 회 먹으러 가는 건 어때? 성희 회 좋아하니? 네? 아, 네. 회도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정민이도 회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회 먹으러 가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차피 회 먹으러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나한테 왜 물어보신 거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애써 넘어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결혼 전에 제가 느낀 일종의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고 남편은 어머님 말만 듣고 어머님 뒤에만 숨어있는 마마보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 힌트를 무시한 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6시간 비행 후 공항에서 바로 시댁에 간 거라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만 전해드리고 일어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곧바로 친정도 들리기로 했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렸어요. 1시간가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곧 퇴근 시간 다 될 거라 차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친정도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남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들, 비행기 오래 타느라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자고 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친정도 가야 돼서 가본다고 했는데 저는 싹 무시하고 남편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 말에 바로 아, 그럴까? 알았어요. 하고 일어나려다 말고 자리에 다시 앉는 겁니다. 저 너무 당황했죠. 안 간다고? 제 말에 남편이 웃더라고요. 피곤하잖아.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고 가자. 그럼 우리 집은? 그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가면 되지. 피곤한데 뭐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가니? 오늘은 이 집에서 푹 쉬고 내일 일찍 가라. 저녁 뭐 해줄까? 성희 뭐 먹고 싶니? 저는 속으로 진짜 이대로 안 간다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 친정도 가야 된다고 말했고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네? 아, 저 근데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전화 드려. 피곤해서 내일 간다고. 어디 밖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집에 계시잖아. 전화 드리면 되는 것 가지고. 소불고기 있는데 그걸로 저녁 먹을래? 좋죠, 엄마. 그렇게 어머님은 통화하고 주방으로 오라며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피곤한데 쉬고 가자 그러더니 그냥 소파에 드러눕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지만 거기서 따질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내일 간다고요. 그리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똑같이 비행기 타고 와서 저도 피곤해 죽겠는데 친정에도 못 가고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 몸이 힘든 것보다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인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고 남편은 어머님 말이라면 다 알겠다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어머님은 일주일에도 수차례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구가 나갔으니 갈러 오라고 하시던지 식사 같이 하게 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병원 가야 될 때도 같이 가자고 하셨죠. 아니면 그냥 엄마 심심하니 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고요. 남편은 어머님 말에 군소리 없이 무조건 알겠다며 따랐습니다. 아무리 같은 동네라지만 귀찮을 법도 한데 남편은 어머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갔어요. 그렇게 가면 그냥 자고 올 때도 많았습니다. 집에 좀 늦게 온다 쳐서 전화하면 예외 없이 어머님 댁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무슨 남편이 어머님의 수행 비서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말에는 남편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 저녁에 같이 치킨도 시켜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저도 나름의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어머님이 언제 남편을 부를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 반복됐죠. 어쩔 땐 같이 치킨 먹기로 해서 시켰는데 어머님 전화가 와서 남편이 그냥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금방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한참이나 뒤에 와서 다 식어 빠진 치킨을 먹다가 말기도 했죠. 그나마 저한테는 오라고 안 하시는 게 다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님에게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을까요? 어머님은 저한테 우리 아들은 천사같이 착한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내인 제 입장에선 엄마밖에 모르는 속 터지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저희 결혼 생활에도 다 관여를 하고 참견을 하셨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다기보다 남편을 통해서 그러는 게 많았지만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을 사서 보내셨어요. 젓갈로 유명한 지역에 놀러 가셨다가 일부러 사오신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꺼내줬더니 나 이제 젓갈 안 먹어. 왜? 오징어 젓갈 엄청 좋아했잖아. 엄마가 먹지 말래. 젓갈 몸에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젓갈 안 먹으려고. 라더군요. 어머님이 뭐 먹지 말라고 하면 무슨 독국물이라도 든 것 마냥 절대 안 먹고 어머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땐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가르쳐줘도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뿐인가요? 남편은 심지어 멀쩡히 다니고 있던 회사도 어머님 말에 이직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연봉의 회사였는데 어머님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결국 이직하려고 이력서 쓰고 있더라고요. 좀 더 참고 다니면 되는데 왜 그만둔다는 거야? 나도 가뜩이나 그만두고 싶었는데 엄마도 마침 그만두래. 잘 됐지 뭐. 좀만 버티면 승진도 할 거잖아. 엄마가 우리 회사 너무 별로래. 비전도 없어 보이고. 엄마가 말한 회사 이력서 넣어보려고.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라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쩔 때는 저와 남편이 결혼한 게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제가 껴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됐으니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는 천천히 가지래요. 어쨌든 아이는 부부 사이에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단박에 네, 알겠어요, 엄마. 우리 아이 늦게 가질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분명히 빨리 아이 갖고 싶다고 준비하자고 해놓고는요. 어머님 말 한마디면 손바닥 뒤집듯 저랑 했던 약속이나 말들은 다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결혼 생활 1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저도 쌓이고 쌓이더라고요. 저렇게 어머님 말만 따르는 꼭두각시로 살 건데 결혼은 왜 했을까 싶기만 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불만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도 너무 설레고 좋았죠. 남편에게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너무 설렌다고 했고 남편도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행 당일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에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그러시나 싶어 이제 어머님 이름만 떠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하고 온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나 잠깐 엄마한테 다녀올게. 지금? 엄마가 감기 몸살이 심하시다네. 약이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30분 뒤에 언니네가 오기로 했잖아.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금방 약이랑 죽만 사다 드리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또다시 어머님한테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일부러 저러시나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저희 여행 가는 거 들으셨을 텐데 굳이 남편 보고 오라고 하시는 게요. 그렇게 언니와 형부가 저희 집으로 왔고 셋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금방 온다던 남편은 1시간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남편이 자기야, 미안한데 여행은 자기만 가야겠다. 엄마가 생각보다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옆에 있어드려야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 엄마 위주고 제가 이 여행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면서 자기 엄마 말 한마디에 못 간다고 져버리나요? 또 어머님이 위중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몸살인데 굳이 남편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날까지 여행 기대했던 거 알잖아. 그럼 어떡해. 엄마가 아프잖아.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님이랑 살아. 나랑은 뭐하러 결혼했는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이게 한두 번이야?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 하라는 대로만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랑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지? 당신 꼭 어머님 꼭두각시 같아.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하필 나랑 여행 가는 날 아프다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야? 그거 하루 이틀도 못 참으신데? 아프니까 오라고 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어머님 보면 아들 못 낳아주겠다고 꾸역꾸역 데리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 뭐? 그 순간 어머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이게 듣자 하니까. 어머님은 아프시다면서 목소리는 짱짱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그딴 소리야. 너 평소에도 정민이한테 이러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뿐만 아니고요. 평소에도 허구한 날 정민 씨 불러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참견하시고 어머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 말 들어서 안 좋은 거 있어? 내가 뭘 어쨌는데.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니면 너한테 욕을 했어? 뭘 했어? 내 아들이 착해서 혼자 있는 엄마한테 효도 좀 하고 살겠다는데 어디서 싸가지 없게 이 난리야. 너 이따인 줄 알았으면 나도 너랑 결혼 안 시켰어. 착하고 현명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남편 바가지나 긁고 너한테 바가지나 긁히라고 내 아들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저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면 결혼 왜 시키셨어요? 그냥 어머님이 계속 데리고 사시죠. 이거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시거든요. 결혼했으면 너네 알아서 살라고 하지 어머님처럼 그렇게 안 한다고요. 뭐가 어째? 야, 너 당장 집에 와! 아니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화가 나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동안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였죠. 옆에 있던 언니와 형부도 너무 놀라더라고요. 너 괜찮아? 방금 시어머니야? 야, 어쩌려고 그래. 저는 골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일로 어머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다시는 저를 안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 일로 대판 싸우고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저는 대화도 하지 않았고 각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희 집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자연스럽게 각방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대놓고 안 꺼냈지만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입 꾹 닫고 지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태로 반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고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래도 부부끼리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결혼을 했음에도 너무 어머님 위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게 불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었겠죠. 싸울지언정 차라리 툭 터놓고 한 번은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며 타이밍을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 방에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있는 거실로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의 연락을 갑자기 받고 몹시 급하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또 어머님 연락받고 나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간 비가 왔는데 남편이 우산도 없이 다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어머님 댁에 가면서 뭘 저렇게 다급하게 가나 싶었죠. 하지만 일단 우산도 없이 나가길래 우산을 챙겨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 같은 거기도 했죠. 그런데 우산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서 주차장 쪽을 봤는데 남편이 어떤 주차된 차에 급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 차 운전석에는 어떤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차는 비싼 외제차였고 얼굴이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화려하게 생긴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는 조수석에 앉은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가 남편 얼굴에 묻은 비를 손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몹시 다정하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쑥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대 여자가 보란듯이 집 앞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댁에 간다고 나간 줄 알았는데 저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급하게 나간 거였습니다. 까마득히 몰랐던 사실과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저 차로 달려갈까 하다가 꾹 참고 그냥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방금 본 남편의 외도 장면을 떠올렸어요. 저는 여지껏 제가 어머님한테 한 행동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서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내는 거라 믿었는데 제가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 남편에게는 여자가 생긴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조금 넘었고 냉전 상태로 지낸 지는 반년 정도 됐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심했나 먼저 사과하고 화해할까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마보이의 이제는 바람질까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순순히 협의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어야 했죠. 저는 그날 방문 닫고 누워 밤새도록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이혼이나 소송에 관한 것도 많이 찾아보고 증거 수집에 관한 것도 많이 찾아봤죠. 역시 남편 폰을 뒤져보는 게 증거 수집에는 제일 좋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고 있었고 제가 남편 방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도 무방비하게 폰을 잘 놔뒀죠. 그날 밤 저는 몰래 남편 방에 들어갔고 남편의 머리맡에 있는 폰을 집어들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깰까봐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손에서 땀이 엄청 나더군요. 저는 몰래 남편 폰을 챙겨서 제 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폰을 뒤져봤어요. 남편과 저는 이미 냉전 상태였고 서로 대화도 접촉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은 굳이 그 여자와의 대화를 지우거나 없애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비교적 쉽게 그 여자와 남편의 대화를 다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여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그 여자가 무슨 사이인지 알게 되었죠. 남편이 유일하게 어머님 말에 반기를 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주식이라면 질색팔색 하셨어요. 왜냐면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시골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날린 것 때문이었죠. 나름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는데 아버님이 그 땅을 주식 투자 실패로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날리고 몇 년 뒤 거기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땅 가진 사람들이 보상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선 기가 막혔겠죠. 주식 투자로 그 많은 돈을 날린 것도 열받는데 가만 냅뒀으면 몇 배나 돈이 됐을 땅을 날려먹은 거니까요. 그 사실에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주식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남편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셨다고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바람은 피워도 주식은 안 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주식의 주자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잘 듣는 남편도 어머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주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어머님과 달리 남편은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꽤 예전부터 아름아름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고요. 엄청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은 항상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으로 크게 번 것도 없고 크게 잃은 것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이 가진 취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 말 안 했죠. 어머님한테도 말한 적 없고요. 그런데 남편은 주식으로 좀 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정보 동아리에 가입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냉전 중이라서 그런 동아리에 가입했던 건 몰랐었고요. 남편과 그 여자의 카톡 대화를 유추해보니 상관녀인 그 여자는 해외 주식 정보 동아리의 모임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단하다, 멋지다, 최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보니 그 여자는 주식으로 꽤나 수익을 많이 낸 여자인 듯 했어요. 카톡 대화에서도 남편은 무슨 종교처럼 그 여자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남편에게 자기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좋은 정보가 있으니 내일 만나자 라는 식의 카톡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 둘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도 있는 듯 했어요. 그 여자가 어느 호텔에 오라는 말도 했고 남편도 퇴근하고 가겠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들을 제 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 사진, 연락처, 동아리 이름까지 다 제 폰에 기록을 해두었죠. 나중에 상간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몰래 남편 폰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끝이 이렇게 추접스럽고 안 좋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게 참 씁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남편과 냉전 상태가 길었기 때문에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훨씬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한 것은 등기부 등본 열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저는 물론 어머님까지 속이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내게 되었죠.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통보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뜬금없이 어머님이 와 계신 겁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였죠. 어머님과 남편이 싸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오셨어요, 어머님. 이리 와서 앉아봐라. 저는 왜 갑자기 오신 걸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혼 얘기를 하려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만약 나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뭐라고 하면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도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고요. 어머님은 저를 가만 보시더니 서류 한 장을 탁 내놓더라고요. 역시나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 서류요? 네 거 작성하고 도장 찍어라. 내일 접수할 테니까. 이혼 얘기하려는 건 알겠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당사자인 남편과 제가 둘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마저도 어머님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자 어머님이 볼펜까지 제 앞에 탁 내려놓는 겁니다. 작성해. 저는 어머님 옆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죠. 당신은 입이 없어? 이혼 얘기를 왜 어머님이 하셔? 예,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 잡는 거니? 어머님 아들 나이가 35입니다. 다 큰 성인이라고요. 이혼하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누가 먼저 하든 그게 뭔 상관인데. 내가 들어보니 너네 완전 남남으로 지낸다며. 솔직히 이렇게 살 이유 없잖아. 왜? 이제 와서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하기에는 아깝니? 어머님 아들이 아깝냐고요? 그럴 리가요. 다만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민이가 너랑 얘기하기 싫대. 네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참나 끝까지. 저는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혼 얘기까지 스스로 못해서 자기 엄마 시키고 지는 뒤에 숨어 있나요? 저런 바보 등신하고 내가 왜 결혼했나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왜? 이혼하기 싫어? 네가 한 행동이 후회라도 되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착한 내 아들한테 바가지는 왜 긁고 엄마랑 아들 사이 회방 놓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네요. 어머님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모르고 제가 애초에 결혼해서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잘못인 것 같아요. 뭐가 어째? 협의 이혼할게요. 근데 이혼하고는 별개로 위자료는 내놔야 될 거예요. 소송할 거거든요. 그 말에 어머니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위자료는 뭔 위자료인데.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니면 우리 아들이 너를 때리기라도 했어? 뭘로 소송을 걸 건데?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 챙기고 효도한 거 그거 싫다고 소송 걸래? 아니요. 어머님 아들 바람 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도 순간 벙찌시더라고요. 남편도 제 입에서 바람 얘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요. 뭐?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바람? 어머님 아들 바람났어요. 너 어디서 아무 말이나 막 해? 정민이가 바람이 났다고? 상대 여자 이름은 정소영이고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보다 3살 연상이네요. 전업으로 주식하는 여자고요. 제가 상대방 여자의 신상을 줄줄 꿰자 남편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님도 어버버 하더니 남편을 보시더군요. 너 진짜야? 어머님 말에 남편은 눈알만 굴리고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 말이 진짜냐고! 아니, 바람이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는 지인인데. 친하게 지내는 지인하고 호텔 가서 잠도 자고 그러나 봐. 골든호텔 자주 가던데? 그 말에 남편도 또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노려봤죠. 너 정민이 뒷조사하고 그랬니? 너 아주 무서운 애다.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세상에, 너 완전 무서운 애구나. 정민이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마누라라는 여자가 이렇게 기가 세고 남편 뒷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착한 정민이가 오죽 마음 둘 곳 없으면. 저 그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3, 4살 애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싸고 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뭐가 어째? 그 모양 그 꼴? 너 말 다 했어? 어머님과 남편 쌍으로 핏대 세우길래 저도 고함치듯 말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조용조용 있어주니까 사람 만만해 보여? 너 새로 들어간 직장에 바람펴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라도 퍼뜨려줄까? 어디 개망신 줘? 제 말에 어머님 혀를 차면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외도를 저지른 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요. 아유, 무섭다 무서워. 야, 그래 잘했다. 정민아, 이혼해. 위자료? 그까짓 거 내가 줄 테니까 너 이런 애랑 당장 끝내라. 아주 무섭네 무서워. 너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위자료 그거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 저도 나갈 겁니다.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생각 없어요. 그런데요, 어머님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내 집이라뇨. 이 집이 어머님 집 아니에요.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님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미쳤니?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집 내가 정민이 명의로 준 내 아들 집이야. 더 이상 어머님 집도 아니고요. 어머님 아들 집도 아닙니다. 그 말에 남편은 시겁해서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만해. 나랑 얘기해 나랑. 제가 남편을 뿌리치는데 남편은 자기랑 얘기하자며 난리치더군요. 그 사실을 자기 엄마 알까봐 무서운 것 같았죠. 저희끼리 아웅다웅 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남편 팔을 확 치우더라고요. 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내 집도 아니고 정민이 집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 집인데? 저야 모르죠. 어쨌든 어머님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집 팔았으니까 그 사람 집이겠죠? 뭐? 팔아? 이 집을? 어머님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남편을 보셨어요. 남편도 쩔쩔 매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야? 너 이 집 팔았어? 누구한테? 아니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주식한다고요. 제 한마디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뭐? 주식? 야, 너 그만 좀 해. 내가 왜 그만해? 네가 바람핀 그년이 말한 주식에 투자한다고 집까지 팔았다는데? 아무리 너랑 나랑 별거 중이라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뭐야? 주식 투자한다고 집을 팔았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너 바른 대로 말 못해! 어머님 눈이 뒤집혀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아들 오냐오냐 하시던 어머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건 처음 봤습니다. 궁금해하시니 제가 말해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 서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사진도 하나 꺼냈어요. 그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 여자 관련 정보를 미친 듯이 뒤져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이 여자예요. 바람났다는 여자요. 어머님 세며느리 될 수도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시라고 사진 뽑아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해외 주식으로 20억 벌었다고 투자자 엄청 열심히 모으는 여자더라고요. 홍보도 엄청 하고. 이 여자가 운영하는 동아리방이 있는데 어머님 아들도 거기 가입해 있어요. 주식 정보 공유하고 이 여자한테 노하우 배우고 그러나 본데 거기서 눈 맞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님 아들한테만 특별히 비밀 투자 정보 있다고 해서 어머님 아들이 무려 이 집까지 팔아서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 집 시세보다 훨씬 싸게 금매로 팔았고 저희는 지금 전세로 전환되어 있어요. 저보고 뒤를 캤냐고요? 아니요. 어머님 아들이랑 그 여자랑 나눈 카톡 대화에 이런 내용 다 있던데요. 참고로 저는 그거 다 저장해놨고 상간 위자료 소송 증거로 쓸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님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었네요.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주식하고 이 집까지 몰래 팔았으니까요. 제 말에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 등본을 받습니다. 이정민, 너 주식을 했어? 게다가 이 집까지 네 마음대로 팔아서? 그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너무 고급 정보였고 진짜 돈으로 환산 못하는 비싼 정보였어. 이거 대놓고 돈 벌 기회인데 그냥 지나가면 바보라고. 엄마에게 빌고 있는 남편 옆에서 저는 깐죽거렸습니다. 근데 너는 못 벌었잖아. 대강 알아보니 지금도 별로 상황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가 뭘 알아. 지금 주춤하는 거지. 금방 상승세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 그 여자가 그러디? 그 여자 말이라면 참 잘 믿네. 어머님 말보다 더 믿나 봐. 근데 그 여자는 너한테 거짓말한 거 많던데? 그 정보도 너한테만 준 거 아닐걸? 뭐? 내 보기엔 너만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 여자 이혼녀고 애도 있는 건 알아? 그건 남편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죠. 이거 그 여자 정보로 아이디 찾아내고 인터넷에서 서치 엄청 했거든. 그 여자가 예전에 썼던 블로그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던데. 저는 그 여자의 정보로 인터넷을 정말 열심히 뒤졌습니다. 겉으로는 돈도 많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묘하게 꿈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찾다가 그 여자가 옛날에 썼던 블로그를 찾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이혼녀에다가 애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애 사진이랑 남편 사진도 블로그에 올렸었더라고요. 이혼녀에다가 애도 있는 거 알고 만나는 거야?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새 며느리에 손주까지 생기시겠네요. 어머님 그 사진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너 이 여자 이혼녀인 건 알고 있었어? 그건 몰랐는데. 그럼 제대로 이 여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집 한 돈까지 주식에 넣었다고? 엄마, 근데 주식은 진짜 확실한 거야. 이번 달 말 되면 이 주식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순간 어머님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남편 귀싸대기를 날리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죠. 야, 너 니네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엄마랑 너네 아빠랑 왜 헤어졌는지 몰라? 엄마가 주식이라면 얼마나 치떠는지 모르냐고. 엄마, 근데 주식의 바람에 심지어 만나는 이 여자는 처녀도 아니고 이혼녀의 애까지 딸려. 너는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이 여자한테 완전 속은 거잖아. 어머님 소리 지르며 남편 등짝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던 아들을 개 패듯이 패는 모습에 저도 놀랐죠. 이 여자 지금 어딨어? 당장 앞장서. 왜요? 왜긴 왜야. 돈 돌려받아야지.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식 투자한 건데 돌려받긴 뭘 돌려받아요. 이 여자는 그냥 정보만 준 거예요. 에라이 순진한 놈아. 그게 다 짜고 치는 거잖아. 너네 아빠도 그런 식으로 돈 날린 거 몰라? 아니, 아빠야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거고. 이놈이 근데 너희 집 해준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날려. 엄마 남은 전 재산으로 집 해준 건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날리긴 누가 날려요. 주식 계좌에 그대로 있다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에라이 미친놈아. 어머님 남편 등짝 때리고 남편은 그만 좀 하라고 난리고 아주 생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혼서를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건 다 작성되어 있으니까 내 거 적어서 내가 접수할게.
그리고 위자료 소장 갈 거니까 답변서 제때 내고. 저는 울부짖는 어머님과 남편을 놔두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짐 대강 챙겼습니다. 저 난리가 났는데 이 집에 계속 있을 순 없어서 간단하게 캐리어 챙겨 그냥 집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힐끗 보니 어머님 넋 나가서 앉아있고 남편은 주식 대박 칠 거니까 좀만 기다리라며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라며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 가로저으며 그냥 집 나갔죠.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 접수하고 친정으로 가서 지내면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모두 소장 보냈죠. 그 여자 저한테 전화해서 뻔뻔하게 소리 지르며 당신 남편하고 그런 사이 아니다 펄쩍 뛰길래 듣고 싶지 않으니 답변서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 당신 남편하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 남자 엄마까지 나 찾아와서 색 난리치고 내 머리끄덩이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미쳐. 어머님이 그쪽 찾아갔어요? 그래요. 아니 지네 아들이 돈 싸들고 와서 투자한 걸 왜 나한테 갚으라 말아야? 내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 진짜 몰상식한 노인네가. 게다가 상간소송? 나 진짜 나 그쪽 남편하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당장 취하라고요. 그 생난리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나지막히 경고하듯 그랬습니다. 야, 적당히 해. 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내 남편 만지고 키스한 것까지 내가 다 봤거든. 그리고 너는 아무 사인도 아닌데 호텔로 오라 마라 하니? 제 말에 그 여자 가만 있더라고요. 너 알아보니까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던데 목소리 크면 장땡이야? 이렇게 난리치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러고 취할 줄 알았니? 내가 너랑 내 남편 상대로 소송 걸면서 증거도 없이 그랬겠어? 내 남편이 너한테 속는 등신 머저리라고 나까지 등신 머저리로 보여? 남의 남편하고 놀라는 주제에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너 내가 이래저래 찾아보니 예전에도 주식 투자건으로 제법 해먹은 것 같던데. 상간소송이 아니라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어? 제 말에 그 여자 씩씩거리는데 제대로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네가 그 남자 털어먹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야. 정 떨어져서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나랑 뭔 상관이겠어? 근데 유부남하고 놀아놨으면 최소한 위자료는 내고 놀아야지. 너 그 남자 털어먹어서 남는 게 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위자료도 내놓으면 되겠네.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답변서에 적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았니?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바람이 나도 이런 꿈 같은 여자랑 바람이 나다니 남편 놈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더군요. 어쨌든 저는 협의이혼 진행 후 상간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투자했다던 그 주식을 저도 틈틈이 봤어요. 진짜 남편 말 맞다나 뒤늦게 뻥 터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만약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유지되던 것도 어느 순간 급락하더라고요. 아마 개미 투자자들 털어먹는 작전주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대로 된 고급 정보라면서 그나마 어머님을 달래던 남편이었는데 급락하는 거 보고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도 주식으로 시원하게 날려먹는 걸 보신 셈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하고서도 놓아줄 수 없던 그 귀한 아들이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주식하고 그걸로 해준 집까지 말아먹고 그것뿐인가요? 바람 펴서 이혼하고 상간소송 당하고 어머님과 전 남편이 둘이서 어쩌고 있을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못 본 게 아쉬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정리하고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이 툭하면 아들한테 연락해서 집에 오라고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아들 어머님 품에 도로 잘 돌려드렸어요. 이제 다시는 그 귀한 아들 방생하지 말고 품에 꼭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하러 결혼을 시키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가득했고 괜히 저만 나쁜 인간 된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다 끝내고 나니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고 가볍네요. 무조건 제 말만 잘 듣는 예스맨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톡톡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